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쟁송 전 단계에서 전문적, 기술적 문제의 처리에 적합하게 조직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그 분쟁을 심판하도록 할 필요성에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다수로 구성된 기관에 의해 객관적 공정성을 도모하나 이러한 행정심판위원회도 결국 동일한 행정부 내의 상급기관이라는 점에서 객관적 공정성 확보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절차의 사법화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행정심판위원회를 객관적인 공정성이 보장되는 제3의 기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약식쟁송, 행정소송은 정식쟁송이라고도 하며 행정소송보다 행정통제적 측면이 강합니다. 과거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였으나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뀌었습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을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나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입니다. 취소심판은 공정력 있는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입니다. 무효 등 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입니다. 무효 등 확인심판은 실제로 처분이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를 식별한다는 것이 어렵고 처분으로서의 외형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됨으로써 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될 우려도 있으며 또한 반대로 유효하게 존재하는 처분을 무효 또는 부존재라 하여 그것을 부인함으로써 상대방의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효 등 확인심판에는 취소심판에 인정되는 청구기간의 제한과 사정재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법은 소극적인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의무이행심판 중에서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은 처분 또는 부작위입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재산의 매각, 행정기관과 국민 간의 임대계약과 같은 경우는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심판청구서는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래에는 심판청구는 반드시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거쳐서 제기하는 처분청 경유주의를 채택하였으나 현행 행정심판법은 개정을 통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제기하거나 피청구인인 처분청을 경유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심판청구 취소의 압력을 받을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판청구의 변경이란 심판청구의 계속 중에 청구인이 당초에 청구한 심판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부분을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청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과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회는 청구 변경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집행정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의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생길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려서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심리결정에 가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행정심판법에서는 의무이행 심판을 인정하면서도 임시지위를 정하는 임시구제 절차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의무이행 심판에 의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제약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에 개정 행정심판법은 소송에서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임시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구제되지 않는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행정심판의 심리는 행정심판위원회 권한에 속합니다. 행정심판법은 심리 절차의 객관적인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로 대치시킨 다음 이들이 각각 공격 방어의 방법으로 의견 진술과 증거 등을 제출하게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제3자적 입장에서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심리 절차의 사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요건심리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에 관한 심리를 말합니다. 형식적 심리 또는 본안전 심리라고도 합니다. 그 심리사항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여부, 권한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제기 여부, 필요한 절차의 경유 여부, 심판 청구 기간의 준수 여부 및 심판 청구 기재사항의 구비 여부 등이 있습니다. 요건심리 결과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부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각하합니다. 그러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지만 보정이 가능한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요건심리는 재결 전까지는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을 하지 못하며 심판 청구의 대상인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 이 원칙들은 재결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심리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대심주의는 서로 대립되는 당사자 쌍방에게 대등한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심판 청구의 당사자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대립관계로 정립한 다음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제3자적 입장에서 심리를 진행하도록 하는 대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은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심판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리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하고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결이란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 의결한 내용에 따라 행하는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재결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 확정하는 행위이므로 확인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집니다. 취소 변경 재결이란 취소 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당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대하여 다른 처분으로 변경을 명하는 내용의 재결입니다. 따라서 취소 변경 재결에는 처분 취소 재결, 처분 변경 재결,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이 있습니다. 이 중 처분 취소 재결, 처분 변경 재결은 형성적 재결이고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은 이행적 재결에 해당합니다.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결의 효력은 당해 심판 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재결은 행정행위의 하나로 행정행위가 일반적으로 갖는 효력이 인정되는 이외에도 행정심판법이 인정한 기속력을 갖습니다. 형성력이란 기존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합니다.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이 있으면 처분의 효력은 처분청의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도 없이 처분 시에 소급하여 소멸되고 변경 재결에 의하여 원래의 처분이 취소되고 이를 대신하는 별도의 처분이 이루어진 뒤에도 새로운 처분의 효력을 즉시 발생하게 되는 것은 모두 재결의 형성력의 효과인 것입니다.
기속력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데요. 재결의 기속력은 이와 같이 피청구인인 행정청이나 관계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말합니다. 반복 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결과제거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기속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는 피청구인인 행정청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관계행정청입니다. 여기서 관계행정청이란 처분청과 일련의 상하관계에 있는 행정청과 당의 처분과 관계에 있는 행정청을 말합니다. 한편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 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만 미치고 이와 직접 관계없는 다른 처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결은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국가는 갑에게 금 1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기판력 측면은 다른 법원에서 그 확정 판결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판결을 재차내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기속력 측면은 국가가 그 판결을 받고서도 금 1천만 원을 안 주는 행동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행정심판법은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의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의 단계를 단일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의합니다. 다만 각 개별법에서 다단계의 행정심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합니다. 행정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재결 취소 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인용재결에 대하여 피청구인인 처분청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인용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